당신의 행복을 응원하는 에브리데이 해피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가는 많은 이들이 느끼는 그 허전함,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느낄 때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떠나가고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안과 공허함은 매우 현실적인 감정이며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떠난 후 갑작스레 찾아온 허전함과 쓸쓸함에 당황했던 적이 있나요? 혹은 오랜 시간 몸담아온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감정들은 매우 현실적이며 그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우리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다시 삶의 활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변화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과 책임을 지며 지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가장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변화를 아쉬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떠나간 후 느끼는 공허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자녀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낸 것은 큰 업적이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불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은 단지 직업적 역할의 변화일 뿐이며 이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른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수용은 변화의 출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이지만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적 가치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도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변화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이 있으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도리어 변화하는 것에 맞춰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의 책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그 역할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지금까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독립한 후 오랜 시간 자녀 양육에 전념해왔던 부모님들은 갑작스러운 시간의 여유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행사, 과외 활동, 가족 여행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느라 바빴던 시간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삶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5년간 두 자녀를 키우면서 헌신적인 어머니로 살아온 어떤 분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학교 근처로 숙소를 마련해서 독립하자 자신의 역할이 끝난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술학원에 등록하고 동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도 참여하면서 그녀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직장에서 은퇴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름 이것저것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은퇴했다고 생각했으나 은퇴 후 갑작스러운 시간적 여유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그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사진 촬영에 대한 열정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후 지역의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고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 허전했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연령대에 맞춰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할 결심을 하세요. 자녀 양육이나 직장에서의 책임에서 벗어난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미술, 음악, 스포츠 등 이전에 관심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일상에 치여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꿈을 다시 펼쳐볼 기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붓을 들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채화도 좋고 정물화도 좋고 유화도 좋습니다. 물론 스케치도 좋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미술을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몰입과 감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드는 과정만이 아니라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느끼는 작은 발전들은 우리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스포츠를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걷기, 수영, 요가, 테니스 또는 골프나 파크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숨겨진 끼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까운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자원봉사나 지역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은퇴 후 지역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느껴지는 무료함과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큰 위로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봉사활동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지금까지보다 시간을 더 내어 자주 만남을 가지거나 SNS나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천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작은 기쁨과 성공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의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미국의 작가 멜로디 비티는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고 여러분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앞으로도 힘내시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조언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활기차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브리데이 해피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